네, 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데이터 입력 사례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입력, 그 다음에 오류를 처리하는 기초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 해당되는 데이터 입력과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엑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SPSS로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우선 자료를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www.stacksoft.co.kr 혹은 stackclub.modu.at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접속해 볼게요. www.stacksoft.co.kr 접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 교육 동영상이 있으며, 여기서 해당되는 사경환 유튜브, 그 다음에 유료, 무료, 그 다음에 구글로 보기 보시면 됩니다. 구글로 보기에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워크시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데이터 분석 이론하고 작업형 실습 내용에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에 대한 이해는 제가 끝났죠. 이해는 끝났고, 다른 이번 동영상 설명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좀 방금 추가를 했습니다. 사경환 해당되는 데이터 입력과 오류 처리 기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았던 자료를 압축을 풀어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폴더가 나타나실 건데, 이 폴더는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치하고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디렉토리는 제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해당되는 이런 순서는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이름은 크게 바뀌지 않으실 테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에 할 거는 데이터형, 그 다음에 오류 부분에서 오류의 사례, 그 다음에 브랜드 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로우 컬럼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요. 로우 컬럼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자료는 무조건 A1번부터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무조건 A1번부터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컬럼의 이름을 설명을 해주는 컬럼의 이름이 한 줄로 반드시 구성하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변수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명은 없을 수 있으나, 해당되는 변수명은 우리가 실제로 이 컬럼에 어떤 내용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변수명을 구성하게 되고, 엑셀에서는 머리글이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변수명은 한 줄로만. 그래서 변수명과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 변수명을 설정하는 것은 추후에 더 설명드릴 거고, 해당되는 부분은 컬럼 혹은 열 필드라고 하고요. 이쪽을 우리는 로우, 행, 레코드라고 하며,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자료, 이제는 실제로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료를 입력하실 때 이제 무응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응답과 0, 대시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우선 무응답이라는 것은 자료 자체가 수집이 안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료 수집 자체가 안 된 것을 우리는 무응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무응답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빈셀을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빈셀을 처리하는데, 자료의 컬럼의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해당되는 범위에서 가장 큰 숫자인 9, 99, 999처럼 일반적인 무응답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0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0으로 입력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빈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SPSS는 점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점. 네, 그러면 분석에서 아예 제외가, 그 셀만 빈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N수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0은 자료를 수집했으나 0건일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0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라고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시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대시는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NA, 오류값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처리, 해당 부분을 무응답으로 처리하든지 빈셀로 처리하든지 로우를 다 지우든지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전처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로우 전체를 지울 수도 있고요. 평균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오류를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어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 폴더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해당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해당되는 내용의 최근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라는 부분에서 오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를 살펴보는데 우선은 엑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엑셀로 먼저 이해 정도를 위해서 엑셀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SPSS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 올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왼쪽 오류 1, 빈셀, 문자 9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우선 오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당되는 변수명은 한 줄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변수명은 한 줄로 연속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A1번부터 자료를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번,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열하는 연번이 가급적 있는 게 좋습니다. 연번에서 인덱스가 있으면 해당되는 자료를 정렬한다거나 해당되는 취합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는 반드시 생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 분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 그리고 분자가 0일 경우, 분모가 0일 경우, 빈셀일 경우, 그 다음에 대시라가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눠보도록 합니다. 얘가 분자, 분모가 됩니다. 분자, 분모를 통해서 실제로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거니까요. 근데 분자가 0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빈셀일 경우는 0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형으로 되면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 자체가 되진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얘가 오류가 되겠죠. 오류.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류라고 하는데 얘는 값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얘는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을 나눌 수 있죠. 나누어서 값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자가 0이거나 빈셀일 경우는 해당되는 값이 0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모가 0이거나 빈셀일 경우는 나눌 수 없다는 오류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값과 해당 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렇게 해당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오류라고 하게 되죠. 이 오류는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되는 이 대시, 이 값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컬럼에 문자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문자가 들어가면 계산 자체가 되진 않고 혹은 요 자체를 문자형으로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올바른 결과치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오류값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일반적으로 얘를 빈셀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if 에러처럼 해당되는 부분은 빈셀로 처리하게 됩니다. 빈셀로 처리하셔야지만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썸이라고 딱 넣어버리시면 얘를 썸으로 하게 되면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빈셀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0과 빈셀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0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얘를 다 더해서 4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거 다 더해서 n수로 나누는 것이고 빈셀이라면 분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 빈셀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요거 더하고 2로 나누는 것이겠죠. 근데 현재 얘는 이 값 같은 경우는 다 더하고 4개로 나누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빈셀은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전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0이라는 것은 측정을 했는데 0건을 말하는 겁니다. 0건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0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특허가 0이다. 특허 이번 연도에 특허 출연이 0건이다 라고 나타날 수는 있겠죠.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빈셀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빈셀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빈셀이 나타날 경우는 이것도 우리는 무응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를 무응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응답일 경우 라인 요 부분이죠. 로를 그냥 다 지울 것이냐, 다시요, 로를 다 지울 것이냐, 아니면 얘만 빈셀로 처리할 거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비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 자료에서 빈셀로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해당 부분은 요거 빈도 분석 따로따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뭐 평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누는 것이고 얘는 4개로 나누는 것을 각각의 평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냐? 얘가 빈셀이라면 선제 같은 로에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같은 경우 혹은 독립표본 T 검정 이런 경우에는 요 변수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빈셀이라면, 다시 요게 빈셀이라면 요 셀만 처리해서 분석해서 제외가 됩니다. 요거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100% 다 응답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측값일 경우에는 얘를 로를 다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셀만 빈셀로 처리하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결측치 처리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되돌리게 할게요. 자, 그럴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얘를 지워서는 안 되죠. 로 자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얘는 현재 존재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얘는 0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요 빈셀로 봐야 되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문자가 입력이 돼 버리면 해당되는 이 컬럼 자체가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데이터 형태를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소개 같은 게 있죠. 원래는 데이터에서는 소개를 구성하시면 안 되고요. 총계나 소개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얘를 이쪽 아래쪽으로 다 채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다 채워야 전처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0으로 볼 거냐, 빈셀로 볼 거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현재 이 부분에서는 빈셀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빈셀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얘를 자체를 다 지워버리도 됩니다. 왜냐하면 컬럼 하나밖에 없고 연관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얘를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로 자체를 다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이 결측값, 오류값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로를 다 지워버릴 거냐, 다시 한번요. 로 전체를 다 지워버릴 거냐, 아니면 빈셀로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챗GPT에서는 별다른 지정을 하지 않으면 로 전체가 다 지워집니다. 해당되는 셀의 로 자체가 다 지워지므로 해당되는 로를 다 지울 거냐, 아니면 이 셀만 빈셀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것은 현재 X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X가 입력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계청에서는 일부 자료가 비밀보호 해당되는 3건인가 될 거예요. 업체 수가 3건인가 2건인가 이하가 되면은 해당되는 비밀보호로 의해서 자료는 수집했지만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X는 빈셀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로를 다 지워도 되긴 됩니다만은 해당되는 사업체 수는 현재 존재할 수가 있으므로 제가 볼 때는 로를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셀만 지우시는 것들을 빈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SPSS 같은 경우, 사회조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럼의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9로 입력, 가장 큰 숫자인
구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을 결측값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결측값이라는 것은 분석에서 제외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분석에서 제외하는데 여기만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존재하고 요것만 제외한다. 이것을 우리는 결측값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빈도 분석을 한번 돌려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현재 간단한 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제가 그러면 SPSS를 통해서 얘를 직접 얘를 불러오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오류값에서 요것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것만 제가 SPSS에서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해당되는 버전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26 그리고 29, 그 다음에 18 버전인데 우선은 29 버전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하고 뭐 29는 거의 비슷한 선택가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저는 우선 해당되는 29 버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SS 29 버전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오픈되고 있고요. 자, 해당되는 부분 제가 데이터를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불러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불러들으시는데 엑셀로 있는 경우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를 직접 카피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카피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물론 메모장에 있는 것도 카피해서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기에서 맨 처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가신 다음에 A1번이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붙여넣기. 여기서 보시면 다시 뭐라고요? 변수 이름으로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변수의 이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의 이름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26 버전도 얘가 가능합니다. 26 버전도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입력을 해보면 얘가 시스템 결측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류값이 있다면 얘를 어떻게 된다? 시스템 결측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당되는 여기에서만 분석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요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요거가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문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얘를 문자로 인식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수 보기로 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누기였나요?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나누기였네요. 나누기 부분에서 얘를 문자로 하게 됩니다. 얘를 문자로 하신 다음에 자릿수를 좀 늘려요. 자릿수를 충분하게 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얘를 해당한 부분을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갖다 붙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붙여넣기 하셔야 해당되는 문자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얘를 다시 한번 숫자로 바꾸시려면 얘가 아마 얘는 숫자로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자형은 알아서 이렇게 시스템 결측값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26 버전, 25 버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 26, 27, 25 버전 이상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으로 인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혹가다 블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메모장에서 직접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붙이는 방법도 충분하게 고려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릿수는 크게 한번 늘리시고 다시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다시 갖다 붙이셔야 해당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텍스트가 제대로 붙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SPSS 18 버전을 살펴볼 건데 18 버전인 경우는 변수로 갖다 붙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이 변수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골치 아파요. 이 부분이. 그래서 SPS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버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SPSS 18 버전입니다. 이제 18 버전인데요. 이 부분을 카피해서 이렇게 변수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변수명이 있을 경우 얘가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붙여넣기만 했지 변수 이름으로 붙여넣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넣어 버리시면 요 이름이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자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문자로. 그래서 18 버전 같은 경우는 직접 변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변수를 하나씩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 row를 지워야 되겠죠. 이 부분을 지우시고 잘라내고 해당 부분을 변수로 그다음에 속성을 숫자형으로 바꿔주셔야지만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 이 부분은 이게 행렬이 아마 안 바뀔 겁니다. 이 부분이 붙여넣기가 이렇게까지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요 문자 길이도 안 맞죠. 현재 해당 부분이 문자의 길이도 맞질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너비가 맞지 않아서 해당하는 결과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30개로 늘려보겠습니다. 30개. 그리고 다시 갖다 붙일게요. 이 부분을 컨트롤 C 그 다음에 SPSS에다가 그냥 붙여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해당 결과치를 더 늘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C 이렇게 직접 갖다 붙여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다 수정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낮은 버전에서는 좀 어렵다. 이 부분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네요. 좀 골치 아프네요. 가격 분자 이렇게 아마 직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하시면 현재 문자로 다 인식이 되고 있으므로 얘를 다시 한번 숫자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요거 카피 떠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숫자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데이터를 불러드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는 방법, 이렇게 불러드리는 방법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를 입력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좀 설명드려봤고요. 오류값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오류값인지,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좀 더 심도 있는 영상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주시고요.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